안녕하십니까, 마코장입니다. 특급 호텔 출신의 셰프님이 어디 가게를 오픈을 했는데 이게 생각보다 얼마 못 가서 폐업을 한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음식은 기깔나게 맛있는데도 불구하고 폐업해서 망한 가게들의 특징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음식이 맛있다 이꼴 장사가 잘 된다는 아니라는 점. 만약에 그 공식이 성립을 했더라면 특급 호텔 셰프님들, 흔히 말하는 요리사가 오픈하는 식당은 무조건 잘 돼야 할 텐데 말이죠. 하지만 백종원 선생님이나 여러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대표님들, 장사를 정말 잘하는 사장님들을 보면 요리사보다는 사업에 가깝죠. 이러한 음식점들의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변하는 맛입니다. 처음에야 음식의 맛을 잡는 과정에서 하나하나 공들여서 이렇게 해나가지만 결국에 그게 벌크로 만들어졌을 때, 그리고 손님이 많이 늘었을 때 레시피 과정 하나하나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그렇게 그게 쌓이면서 점차 음식 맛이 변질되게 되는 것이죠. 1매출 50만원 팔았을 때와 200만원 팔았을 때는 조리 과정이 완전히 달라져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20리터씩 만들던 소스를 100리터, 150리터씩 벌크로 만들기 시작하면 조리 과정이 같다고 한들 재료에 닿는 열 처리 과정이나 그런 것들도 다를 것이고 음식 맛이 결과적으로 조금씩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쌓이면서 결국에는 맛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처음에 소량으로 만들었을 때 그 음식 맛이 좋아서 방문했던 고객님들은 이후에 벌크로 만들어진 음식들을 맛을 보고는 실망을 해서 떠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는 변하는 맛입니다. 두 번째는 점점 낮아지는 서비스 퀄리티입니다. 요리사분들이 못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서비스입니다. 요리사랑 동의어가 장인정신이죠. 너무 장인정신에 심취한 나머지 손님들의 의견은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서 연장선으로 손님들이 불친절로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음식점에서는 맛이 100%가 아니라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이 결합되어서 하나의 종합적인 서비스가 만족스러워야지 그 매장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는데, 서비스가 불친절하기 때문에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거는 모든 매장의 고질병입니다. 객수가 적을 때는 한 테이블 정말 정성스레 서비스를 할 수가 있지만, 객수가 많아지다 보면 벨소리를 들었지만 딴 데 갔다 온다고 까먹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제가 장사할 때도 그랬어요. 근데 또 그만큼 인력을 늘려서 서비스가 해치지 않게 세팅을 제때제때 하면 좋지만, 객수가 왔다 갔다 하는 시점에서는 인력을 추가로 배치를 못하는 때가 있는데요. 그때는 서비스의 퀄리티가 굉장히 내려가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맛과 마찬가지로 서비스도 이제 장사 잘 될 때면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때 오셨던 손님들은 만족도가 조금 더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는 낮은 마진율입니다. 음식점을 해서 망한다의 정의가 장사가 안 돼서 폐업을 한 경우도 있지만,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사가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남는 게 없어서 지쳐서 폐업을 하는 경우겠죠. 제가 이제 장가 컴퍼니를 운영하면서 정말 수백 개의 식당을 컨설팅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매출이 5천, 6천, 7천인데도 불구하고 마진율이 5%가 채 안 되는 매장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생각보다 너무나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천 팔아서 800만원, 700만원 이렇게 알짜로 들고 가시는 사장님들도 계시고요. 장사는 너무나 잘 되고 음식은 너무나 맛있지만 마진 설정, 원가 설정을 잘못해서 결국 사장님이 지쳐서 음식점이 망해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매출이 순이익과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제가 장사하면서 쓰던, 그리고 저희 장가 컴퍼니에서도 쓰고 있는 원가 계산 엑셀표가 있습니다. 매출에서 원가는 얼마고 인건비가 얼마고, 뭐가 많이 나왔고 뭐가 적게 나왔고, 뭐 때문에 내가 돈을 벌고 있고 뭐 때문에 돈을 못 버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지 그때부터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꼭 그 영상 참고하셔서 엑셀표 다운받으실 수 있게 제가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노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상권이 아주 좋은 상권이라면 지나가는 유동인구들에게 끊임없이 노출이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의 매장을 알릴 기회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권이라면 더더욱 오프라인 노출이 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온라인 마케팅의 힘을 좀 빌려야 되는데요. 외식업에서 온라인 마케팅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 등등이 있을 텐데요. 제가 해우 매장을 운영할 때 해우 울산점이 그랬습니다. 해우 울산점은 굉장히 외진 곳에 있습니다. 온라인상에 노출이 되지 않으면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었는데요. 제가 온라인 마케팅비로 한 달에 150에서 250 사이로 왔다 갔다 해서 썼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매출이 한 7, 8천 정도 나오기 시작하니까 마케팅비를 오히려 줄이기 시작했었습니다. 온라인상의 노출수가 확 떨어지다 보니까 매출이 순식간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사장님들이 착각
착각을 하시는 게 매출이 오르면 마케팅비가 뭔가 아깝기 시작합니다. 그 매출이 오른 게 마케팅 때문에 오른 거라면 매출이 올랐다고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출 대비해서 일정 퍼센테이지 3%에서 5% 중간값인 4%가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매출이 늘면 마케팅비도 늘려야지 정상적인데 돈을 더 벌고 싶으니까 마케팅비를 줄여버리면 고객이 오는 수단이었던 노출의 증가가 다시 줄어들기 때문에 매출이 줄어들기 십상입니다. 매출이 늘었다면 그게 뭐 때문에 늘었는지 혹시 온라인상의 노출 또는 어느 부분에서의 노출 때문이라면 그 부분을 더욱더 밀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다음은 5번째, 사장님의 운영 부재입니다.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면 옆에 분점도 내보고 싶고 다른 지역에 가맹도 내보고 싶고 새롭게 일을 벌리게 됩니다. 일을 벌리다 보면 내가 상주에 있던 매장에 있을 때보다 서비스나 여러 가지 퀄리티가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쉽게 생각해서 내 인건비 300만 원 더 들어가니까 순이익이 300만 원 정도 줄겠지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300만 원이 순이익이 주는 게 아니라 적어도 700만 원은 준다고 보셔야 됩니다. 사장님이 운영을 하시다가 빠진다고 하면 아무리 점장님이나 매니저님이나 주인의식을 갖고 한다고 하더라도 사장만큼 주인의식을 갖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8시 반이 라스트 오던데 8시 25분에 주문을 끊어버립니다. 빨리 마감을 하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주문을 끊게 되겠죠. 매출이 하루에 5만 원씩 라스트 오더 때문에 줄어든다고 생각을 해도 한 달에 150만 원이 줄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게 재료 관리 부분에서도 소홀함이 날 거고 그렇기 때문에 300만 원이 아니라 700만 원 가량 손해가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700만 원 정도 벌고 있다가 300만 원 빠지고 400만 원 정도 프로토로 벌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700만 원 벌던 매장이 프로토가 되면 순이익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점. 네, 이렇게 맛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망하는 식당의 특징 5가지 정도를 꼽아봤는데요. 이건 외에도 굉장히 다채로운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5가지를 꼽아봤습니다. 들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이렇게 해서 식당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음식을 파는 매장임에도 불구하고 맛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맛만 있다고 모두가 잘 되는 건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매장에 적용시켜서 우리 매장은 이런 실수를 범하고 있진 않은지 체크해서 더욱더 탄탄하고 성공적인 매장과 사업 운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